재미있게 이 강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 한글에 의해 첫 번째 자음과 모음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가사를 씁니다. 간간히 영어 가사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운율을 맞추거나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글 가사를 약간을 이상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신만의 운율을, 그러니까 플로어를 만들기 위해서라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한 한글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사를 쓰면서 그리고 불려지면서 운율, 즉 플로어가 좋게 들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에 집중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운율이 살아있고 플로어가 좋다는 것은 잘 기억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그리고 가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 기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작사가와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은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것이 왜 좋게 매끄럽게 들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 한글에 의해 1편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럼 먼저 자음을 구분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은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 소리 이렇게 한 파트로 나눠지고요. 또 한 구분은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 비음, 유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입술 소리로는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 등이 있고 혀끝 소리로는 디귿, 시옷, 티읕, 쌍디귿, 쌍시옷, 니은, 리을 등이 있고 구개음으로는 지읒, 치읒, 쌍지읒 그리고 연구개음은 기역, 키역, 쌍기역, 이응, 목청 소리로는 히읗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는 무성음이고요. 비음과 유음은 유성음입니다. 이 특징과 어떻게 그룹이 지어지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음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음이율, 바로 라임 때문입니다. 대칭되는 같은 위치에 동일하거나 성질이 비슷한 자음을 위치시키는 것만으로도 라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일한 자음만을 위치시키는 것이 라임을 생성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성질의 자음도 완벽하진 않지만 라임을 생성시켜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 자음 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라임의 종류는 10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자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플로어가 생성된 노래를 듣겠습니다.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첫 번째 행의 이응, 쌍기역, 이응은 같은 연구개음 그룹에 속해 있어서 연속적으로 강박에 나와도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행의 이응, 이응, 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행에서는 같은 성질의 동일한 자음, 히읗, 미음, 디귿을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위치시킴으로써 플로어를 만들고 그 플로어로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모든 단어의 선택에 이런 규칙을 따를 수는 없지만 동일한 자음을 반복하거나 같은 특성 안에
있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선택하면 그만큼 흐름은 매끄러워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었어 그 사람을. 여기서도 미안해라는 반복되는 말과 다른 떠올렸었어 그리고 생각과 사람에서 동일한 자음이나 같은 그룹 안에 자음을 배치시킴으로써 자음 조화를 이루고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흐름에 쭉 끌려 들어가서 어느새 쉽게 노랫말을 외우고 있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알고 계시던 내용인가요? 모르셨다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모음입니다. 모음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은 크게 음성, 양성, 그리고 중성 모음으로 구분됩니다. 양성 모음은 아, 야, 오, 요. 음성 모음은 어, 여, 우, 유, 으, 이, 에, 웨, 위. 중성 모음은 으, 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어두에 쓰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성 모음은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 모두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글의 경우 영시나 영어 가사의 경우와 같이 좁은 의미의 음이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군을 맞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글의 특성상 대부분의 어미나 조사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지 않죠. 그리고 청각적으로 구분이 안 돼서 특별히 가군이 주는 리듬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의 중간중간에 같은 위치에 같은 그룹 안에 모음이나 중성 모음을 배치하면 흐름은 매끄러워지고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쓸 때 최소한 어울리지 않는 모음을 가진 단어의 선택으로 멜로디나 가사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러면 모음의 선택이 전체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 간다. 바람이 분다의 첫 번째 후렴입니다. 첫 번째 행의 세와 어는 같은 음성, 두 번째 행의 시와 흐는 음성과 중성, 나와 자 양성 조합은 이라는 중성 모음을 매개로 달과 다의 양성 조합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고조되죠. 그리고 바와 흣은 양성과 중성, 허와 내와 에는 음성 조합, 사와 다는 양성끼리의 조합입니다. 수려하고 매끄럽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면 양성과 음성의 조합을 만들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낭송을 하거나 노래로 불리어질 때에는 약간의 부조화가 일어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속된 말로 발음이 꼬이기 쉽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노랫말은 눈으로 보고 정보를 얻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사의 존재 의미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누군가의 귀에 들려주고 쉽게 기억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라 불려져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
때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랑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첫 행의 눈과 무는 음성, 그와 이는 중성과 음성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행의 아와 마는 양성, 저와 거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은 조금 더 흥미로운데 한 칸 건너서 짝을 짓고 있습니다. 그와 피와 지가 그리고 사와 꽃이 짝을 이룬 듯 보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이 곡은 작곡가가 일본인이라고 하던데 먼저 작곡된 멜로디에 김윤아 씨가 노랫말을 붙인 건지 그 반대의 경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문화권마다 멜로디의 특성이 달라서 멜로디와 가사의 매치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작곡이 먼저였다면 가사를 붙일 때, 반대의 경우라면 멜로디를 붙일 때 고민이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멜로디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호흡과 리듬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두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나눠 하면 상당히 애를 먹곤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거나 작사를 할 때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바로 멜로디입니다. 음절이 속하는 박자의 음의 길이나 높이에 따라 이런 규칙이 무시될 수도 아니면 더욱 강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1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시와 가사의 차이점에 대한 강의를 기억하신다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특성 중 작사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그 특성을 잘 살린 곡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설명된 것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규칙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조합이 이루어질 때 흐름이 매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이 이 규칙에 맞춰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운율이 맞기도 맞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은 참고할 만한 그러나 알면 매우 유용한 규칙들입니다. 숙명적으로 창작인들은 언제나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이 자신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루나 표절에 그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다른 은유와 상징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운율과 플로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생각하고 찾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은 3강 운율로 찾아오겠습니다.